자, 11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 서비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례랑 몇 가지를 좀 보고요. 이거는 이제, 어, 교환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이란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각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유대관계의 조직이 구조가 바로 조직입니다. 그래서 호텔 식음료 부서의 조직이라는 건요, 고객의 음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각 구성원과 관리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관련성의 조직 구조다. 그래서 뭐 이런 정의는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호텔 식음료 부분의 조직은요, 식음료 이사가 있습니다. 디렉터라고 하죠. F&B 디렉터, 푸드 앤 베버리지 약자인 F&B를 써요. 거기에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당 각각의 커피숍이든 한식당이든 조식당이든, 그 다음에 음료과가 따로 있고요. 있는 경우도 있고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별도로 당연히 조리부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연예부서는 항상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주류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총집의 직속으로 보통 있습니다. 식음료 부이사장,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객실 아니면 식음료, 그리고 요 부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조리부는 이제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재경부 이사가 항상 이렇게 매출이랑 관련되니까 원가 관리랑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물 관리가 이제 연회장 쪽에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게 코디네이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뭐 연회 지배인, 양식당, 커피숍 이런 식으로 각각 지배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연회 쪽에 이제 팀장급이 다른 업장 지배인보다 한 단계 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위에 디렉터, 이제 연예부 이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지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연회장으로 가셔야 총지배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꼭 아시고요. 호텔 연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회를 판매하는 연회 판촉 부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회 쪽은 뱅큐시라고 그러죠. BQ라고 하는데요. 연회 판촉, 이제 자세한 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기업, 법인 이런 데 판촉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회장에서 서비스 수행하고,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생 바쁘면은 이제 일손이 딸리면 이제 채용하고 이런 데가 이제 연회 서비스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연회 판촉 부서가 이제 마케팅, 세일즈 같이 하는 부서인데, 능력이 좋으면 2년제 친구들도 많이 뽑아요. 보통은 약간 오히려 프런트나 뭐 이런 데서도 이쪽 판촉으로 나중에 빠지죠. 그래서 마케팅 부서 업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매와 서비스 간의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즉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연애 예약 부분. 그쵸? 이거는 이제 직접 호텔로 오신 분들을 상대하는 데가 이제 연애 예약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애 예약실입니다. 정말 여성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부서죠. 고객의 예약을 관리하는 리세션 업무랑, 그 다음에 행사 준비를 하는 관계부서로 통보 및 협력사로의 발주 업무를 하고요. 나름 사무직이에요. 그쵸? 앉아가지고 근무하고, 근무 환경이 좋죠. 그리고 방문하는 고객 상대하고, 전화 문의하고, 행사 상담, 예약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약실을 찾은 고객을 동반해서 행사장을 안내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연회 예약실은요, 고객을 상대하고, 또 특히 특급 5성과 같은 경우에는 해서 여성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요. 남성분들은 거의 연회 예약실은 없어요. 여성분들 위주로 가고, 또 이제 약간 외모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연애 예약실에서 프론트로 가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그쵸. 실제로, 연애 예약실은 그, 프론트랑 같이 약간 그 호텔의 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윗분들께서. 왜냐면 손님을 만나서 바로 그분들 카드를 긁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행사를 유치하면 그 카드가 보통 우리가 뭐 학원 같은 데는 2, 30만 원이잖아요. 뭐 여러분 영어학원이나. 근데 여기는 억이에요. 예, 5성 호텔은 억.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연예예약실에 놓으려고 하죠. 연애 판촉입니다. 그래서 판촉은 연애 예약실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바로 이런 거죠. 기업 상담하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바로 연애 판촉은 이제 여성분들도 요즘 많이 가요. 왜냐면은 이게 저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보통 이 기업에서 어떤 행사를 유치하는 분이 이제 고객이 그 키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행사 담당자. 그분이 이제 남성이면 아무래도 여성 연애 판촉 지배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이제 타임즈라는 데서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죠. 기사로 이렇게 검증을 했더니 이 성별이 상대적인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7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행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남성인보다는요, 이 꼼꼼해야 되니까 보통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애 판촉 지배인 중에 이제 영어 왕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은 경우죠. 왜냐면 활동량도 많고, 그렇죠?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법인 단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일즈 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이제 없어질 자격증이라고 막 하지만 국가공인 자격증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취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보험회사 영업 직원처럼 전화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모르는 우리 하는데도 뚫어야 되고, 왜 공격적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절을 해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전화를 해서 그러려면 조리 있게 말하려면 내가 세일즈 콜을 할 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시험이 왜냐면 보험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아웃콜이라고 해요. 내가 여기 호텔에서 이쪽에다가 전화해서 내가 이쪽에서 나한테 만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되게 한마디로 세일즈맨이니까 가서 전화해서 또 문전박대도 당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잡상인 취급도 받고 예약 안 하고 가면 특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판촉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저도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이 판촉 메르스 터져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상황처럼 호텔의 매출이 꼬꾸라져가지고 프런트에 있다가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판촉 지배인으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안 만나주는 경우도 되게 부분이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이제 만나줘도 그쪽에서 원하는 우리 이제 호텔의 스펙이나 그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는 경우가 또 있고 이제 발이 많이 둥둥 튀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억을 한 달에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 이 표로 다 이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깨지는 거죠. 너 지금 뭐하니? 일주일 동안 이거 해야지. 왜 이것밖에 매출이 1억밖에 못했니? 혼나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대신 인센티브도 있고 또 판촉비라고 해서 따로 돈이 뭐 보통 30에서 50 정도 월급 외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손님한테. 그리고 일단 자기가 행사하는 게 보통 주말에 있긴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로 일할 수 있는 곳이고 마케팅 부서 업무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좀 엘리트들이나 아니면 호텔에서 좀 있다는 사람들을 하죠. 왜냐면 우리 호텔 매출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있던 세종호텔도 한 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6명이서 우리의 목표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끔 그 이상, 항상 한 달에 이제 피가 말리는 거죠. 이 한 달에 10억을 못 달성하면 연애 판촉 지배인이 총집한테 끌려가고 우리 또 내리로 이렇게 사랑받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깨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도 박사를 1년 디퍼라고 하죠. 1년 미뤘던 이유가 이 판촉 부서로 간 다음부터 처음에 어떻게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런 어카운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계정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LG그룹을 갖고 있다. 그러면 LG그룹 어디 그렇죠? 그러면 그 어카운트가 제 거인 거죠.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신규니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연애하시라고 완전 달라요. 연애하시는 손님이 찾아오면 거기에 잘 상대해서 하는 거고, 연애 판촉은 직접 나가서 뚫는 거예요. 공격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연애 예약실하고 상호 협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 예약실에 이제 문의가 왔는데 연애 예약실에서도 판촉팀한테 줍니다. 왜냐면 이게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타임 행사,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오시는 손님들도 관리하기가 힘들 수도 있죠. 왜냐면 내부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매출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 어카운트가 딱 생긴다. 그러면은 연결을 판촉집에는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판촉집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약식과 상호협조해서 최적의 판매 조건을 이끌어가는 곳이 연예 판촉이고 여기가 기회의 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한마디로 세일즈는 핫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팔고 실적을 많이 내시는 분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4년제를 선호하죠. 왜냐면은 마케팅 업무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 행정직으로 만약 가고 싶고 마케팅 부서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마케팅 부서가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고 아예 이름이 딱딱 별도로 있는 거는 이제 롯데 호텔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같이 판촉 업무를 합니다. 마케팅. 그죠. 판촉도 뭐 게실 판촉하고 연애 판촉 나눠져 있는 경우 있고 같이 하죠. 보통 컨벤션 호텔은 연애 판촉과 객실을 같이 해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눠진 데도 있고 붙어 있는데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같이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왜 컨벤션을 유치하면 객실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하면 이제 객실을 이렇게 컴프로 우리 배웠죠. 그런 걸로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이제 게시 판촉에 나눠 있으면 서로 부탁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거절을 당할 수 있는데 본인이 다 총괄하면은 대신 이제 한마디로 연애하고 객실하고 판촉을 같이 한다 그러면 본인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게 따로따로 있다면 한 뭐 내가 1억을 예를 들어서 매출을 올려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다 한다. 객실 판촉과 연예인 판촉을 다 한다. 그러면 2억을 내가 매출을 올려야지만 살아남는 거죠. 여기는 냉정합니다. 그렇죠? 정규직이면은 여기서 이제 실적이 낮으면 이제 하우스키핑이나 담대를 쫓겨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잘하면 연예 판촉에서 잘 하신 분들은 이제 판촉 이제 DOSM이라고 하죠. 이제 연예 총괄 아까 제가 말했던 전체 총괄 판촉 세일즈 디렉터 오브 세일즈 마케팅 그 부서 DOSM을 딱 다는 순간 이제 그 분이 이제 총집의 그 후보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회사의 영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딱 말한 것처럼 커피숍이든 한식당이든 각각의 식음료 부서는 이렇게 매출을 1억씩 못 내요. 왜냐면은 연애는 가능하죠. 음식값만 벌써 부페하면 5만 5천 원인데 내가 1000명을 유치했어요. 그럼 곱하기 하면 되죠. 거기다가 외부에서 게실까지 써요. 게실이 보통 25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또 룸서비스 이용해요. 도시락 15,000원씩. 그렇게 계산하면 벌써 나오잖아요, 여러분.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 지배인이든 다른 지배인이든 연애 쪽으로 가지 않으시면 식음료에서는 절대로 위로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승진하려면 힘들어도 연애 쪽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 판촉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격적인 마케팅, 그 다음에 최적의 판매 조건을 이끌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력 차별도 좀 없고 마케팅 여러분이 원하는 마케팅. 근데 제가 K대인가요? 저 의정부 쪽에 있는 대학도 갔더니 이제 2년제 친구인데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뭐 컴퓨터 활용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마케팅 팀에 가고 싶다. 근데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이 연애판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연애 서비스부터 경력을 쌓아가지고 기회를 봐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땄더라고요. 지금 제 수업을 듣는 2학년 친구들 중에서 모스 자격증을 엑셀을 따신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커말 1급은 저희 그때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합격률도 되게 높고 그쵸? 과목도 3과목이고 거의 뭐 4년제 친구들이 또 따기가 좀 힘든 자격증이에요. 이제 국가
그 공인이 아니라 아예 국가 자격증이에요.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서. 그래서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엑셀이나 이런 걸 잘하는 친구, 특히 커말 1급은 대기업에서 다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역사도 한 20년 됐고 그럼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판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라. 그래요. 여러분하고 나이 똑같아요. 그죠? 같은 전문대시고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겠다. 그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3주 연속 특강을 갔거든요. 빅데이터 관련돼서. 그러니까 거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열심히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구조가 그래서 총지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음료 부장, 연애 부장, 조리 부장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애는 항상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서비스 팀의 지배인, 부지배인, 캡틴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웨이터, 웨이트리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하면 인턴이나 서비스 보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이게 커리어 레더입니다. 그 다음에 연애 예약팀, 연애 예약 지배인, 연애 예약 담당, 그리고 연애 부장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 음료 지배인은 이제 바텐더 하는 이 바가 별도에 있는 뭐 W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대부분의 이제 5성 호텔들 연애 판촉팀, 그 다음에 기물관리팀은 따로 보통 한두 명 따로 있고요. 많아봤자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기물이나 그 다음에 연애 예약팀, 뭐 연애 조리팀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례인데요.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연애부장 Head of the Bank Division 있고 구조는 여러분 아셔야죠. 크게 연애하실 연애 서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애장,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 하는 연애 판촉, 그쵸? 그래서 세일즈예요. 이 힘이 막강하죠. 왜냐면 세일즈 외부로도 나가니까 호텔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원이 좋고 대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이쪽 Director of Sales Manager DOSM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총지배인 후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요. 보통 승진이 연회장 지배인, 서비스 지배인 하다가 판촉으로 가시던가. 이쪽을 거치지 않으면 판촉을 거치지 않으면 총지배인은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연회장실에 있다가도 판촉, 그렇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40대 정도 됐는데 내가 커리어를 잘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팀장 와서 그 위까지 바라보는 대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세일즈 쪽인 거죠. 내가 행정 업무를 들면서 그 연봉을 이제 뭐 5천 이상, 6천, 7천, 8천 이렇게 돈을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매출을 몇십억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호텔에서 고용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 나이가 딱 됐을 때 이제 정리해고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제 주변 친구들뿐만 아니라 윗분들도 어떤 이제 남들이 이런 기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지만 바텐더나 와인, 뭐 소믈리에 그래서 어떤 뭐 기술 있어 이 사람은 꼭 필요해 이런 사람들 빼고 특히 식음료가 채용 규모가 큰 만큼 인건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연봉이 센 분들 있잖아요. 뭐 5천 이상 되는 팀장급 지금 아예 한 달씩 쉬고 있어요. 격주로. 지금 문의해 보니까 지금 이제 11월부터 공채도 시작했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6개월 놀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런트 직원뿐만 아니라. 근데 그리고 계약직으로 들어간 신입사원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텼던 친구들, 여러분 선배들 제가 4학년 심화과정 이렇게 가르쳤던 친구들은 중에서 몇 명은 경력이 2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최고거든요. 그냥 시켜면 알아서 하고 굳이 위에 팀장이 없어도 손님이 오면 손님이 어차피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니까 알아서 잘 일을 하고 연봉이 4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사장인데 내가 뭐 호텔이든 몰텔을 갖고 있어서 운영을 해요. 근데 연봉이 4천 이상 되는데 일 효과가 똑같고 나이가 많고 다른 뭐 기술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하면은 일을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연봉은
삼성이고 일 잘해. 그럼 여러분 누굴 선택할 거냐? 제가 이것도 항상 말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텐더든 뭐 바리스타든 소믈리에든. 근데 단기간에 지금 상황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했더냐.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도 1년을 못 버틴다. 이런 특히 우리 이쪽 여러분 느꼈겠지만 호텔 관광 쪽은 전염병이 아주 취약해요. 거의 5년 중이에요. 사스 터지고 메르스 터지고 지금 딱 5년에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대처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H호텔의 연예부 조직도를 보면 판촉 이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연예 판촉하고 게시 판촉이 있어요. 가장 큰 거죠. 매출을 가장 많이 일으킨 데가 바로 연예하고 게시이고 평상시에 매출이 큰 데가 여기고 이제 컨벤션을 딱 하면 이제 연예 판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성 호텔은 객실 쪽으로 안 가면 총집행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는 컴퓨터만 있거든요. 아니면 뭐 하나만 있거든요. 연예 조그만 거. 밖으로 나가는 게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사성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급료로 가도 계약직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쵸? 정규직 거의 안 뽑습니다. 연회장 외에는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촉으로 나갈 수 있는 친구 외에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번 지금 트랜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역 직원으로 대체하거나 그랬는데 최근 경영이 연예 쪽으로 가지 않고 일반 시급료로 가기에는 거의 1000대 1이다. 이렇게 특히 여러분이 다 원하시는 데가 5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고 객실 쪽은 오히려 더 많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어나 어떤 거를 이제 준비를 안 하셨으면 여러분 5성은 들어가긴 솔직히 힘들고요. 왜냐면 토익 점수가 900점대를 점점 원래 800점대라고 되어 있는데 900 이상을 요구하고 또 신라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화를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토익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행정도 아니고 손님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답답해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것 중에 방법이 뭐냐면 어차피 이게 팬데믹이라서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여러분만의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회화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를 하시고 만약 면접이나 이렇게 가게 되시면 그런 능력을 좀 살짝만 보여주신다면 언제든지 그쵸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현생에서 회화를 자유롭게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꼭 지금 기간을 너무 우울해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렇게 자기 개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연애 판촉보는 연애 예약양 연애 판촉이 있고요. 게시 판촉, 마케팅 홍보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두 개로 나눠서 이거는 이제 판촉팀이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게시 판촉, 연애 판촉 별도로 있고 이쪽은 연애 예약실이 있고 요 게시 판촉부에서 마케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객실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연애 부분의 조직 시태를 보면 서울시내 특급 호텔 조직이 평면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아까 평면도처럼 이렇게 조직도가 그렇지만 연애 부분은 입체적인 조직으로 움직여져요. 그러면 입체적인 조직이 뭐지? 그렇게 하죠. 자, 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부서가 아까 뭐 연회장, 뭐 연회 판촉 이렇게 한다 했지만 연회 판촉에서 만약 어떤 기업 큰 행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당연히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가 누구예요? 연회 서비스 팀에서 할 거고. 그쵸? 만약 객실을 하면 객실 팀에서도 같이 움직이죠. 즉, 고유 업무를 보통 객실은 객실만 판매하고 여행사에서 갖고 온 물량 판매하고 그렇지만 큰 연회 행사가 딱 있으면 각 부서가 담당한 업무를 행사 시간 전과 시간 내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유기적으로 가요.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사례로 여기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뭐 그때그때마다 그 연예 DOSM 그쵸? 연예 판정 그 최고 부서장이 아니면 총지배인이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구나 그냥 사례로만 L호텔하고 S호텔 양 네, 강자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보시면 L호텔은 연애 판촉 담당 이사가 임원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 판촉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L호텔은 연애 판촉 부장의 팀이 있는데 총괄팀은 정부 행사, 그 다음에 1팀은 가족 모임이나 이벤트,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거죠. 2팀은 국제 행사, 그쵸? 기업체. 3팀은 이제 외국인, 대사관, 이렇게 되어 있고, 영업 담당 이사 밑에 식음료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음료 조직내 연예과에 연예예약과 예약 서비스를 총괄하면서 연예 판촉팀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외국인 기업체랑 대사관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연예 판촉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텔 같은 경우도 4년제나 아니면은 외국어가 능통한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는 거죠. 대부분 특히 대사관들은 90%가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2팀, 3팀은 이제 4년제가 하는 거고 1팀이 이제 2년제 친구들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벤트나 이런 거, 중소기업 행사나 어떤 다른 행사.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예 판촉부서는 들어가긴 힘들지만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실적, 세일즈 많이 판매하시는 판매왕, 그 분이 결국은 올라간다. 실력으로 본인의 실력으로 승부하는 데가 바로 여기다. 실적이 적으면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는 데가 바로 연예 판촉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호텔은 연예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요. 대신 연예 판촉팀에서 고객의 행사 유치, 행사 진행, 종료까지 직접 관여해서 전문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지만 그걸 같이 한다. 그래서 근데 비해서 S호텔은 마케팅 담당 이사가 축으로 연예 판촉팀의 연예 판촉과 연예학을 묶어서 운영해요. 그래서 결국 여기도 판매 촉진 활동 강화에 조직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연예 판촉과는 국제회의와 기업체 행사, 그쵸? 결국은 마케팅팀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판촉팀에서 결국 국제행사나 기업체 행사 이거만 준비하려면 국제행사는 보통 큰 거는 3, 4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마케팅 부서 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연예 예약과에서는 연예 주제 상품이나 그러니까 테마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렌타인, 그쵸? 뭐 행사나, 그쵸? 이런 거 가족 모임을 집중적으로 판매합니다. 각 부문별로 전문화가 추진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연예 코디네이터를 최초로 운영한 호텔이 바로 S호텔이고, 그게 연예 예약과에 있어요. 그래서 연예 그 코디네이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하고요. 기수 문화가 있는 데니까요. 뭐 1기, 2기, 3기 공채 형태를 뽑고, 여기가 바로 토익 스피킹으로 시험을 보는 데죠. 여러분 그 할 때 토익을 안 보고 연예 주제 상품을 기획, 판매, 운영하고 어찌됐든 국내 탑으로 서비스 면에서 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죠. 삼성이라는 그 굴지에 거기에 계열사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같은 호텔 그룹에서도 지금 두 개 소개를 했지만 L호텔 그 다음에 여기 S호텔이 연봉이 같은 5성이어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 담당 이사 밑에 시금팀장이 있고, 시금팀장이 영예 서비스과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연예 업무 흐름을 보시면요, 연예 예약은 연예 내용, 예약을 수주하는 입장, 그 다음에 연예 규모, 예약을 수주하는 과정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 각자 이제 플로우를, 차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예약을 접수하는데요, 그게 이제 나가는 판촉이나 손님이 오는 내방, 또는 뭐 편지, 정보, 전화가 많죠. 그 다음에 팩스도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컨트롤 차트, 즉 우리가 연예 행사를 제어한다, 통제한다. 그게 뭐냐면 날짜가 더블 부킹이나 이런 거 되면 안 되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날짜가 딱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시간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을 받아요. 그러면 예약 점표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 부킹에다가 당연히 예약이 딱 신규 예약이 들어갔으니까 거기다 입력을 해야 다른 판촉집이나 연예 예약가에서 봤을 때도 그 뭐냐면 연예장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진짜. 그렇죠? 방이 몇 개 안 되니까 객실에 비해서는 잘 하셔야죠. 이게 뭐 대신 방이 적으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더블 부킹 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행사 뭐 그렇죠? 그래서 견적서 및
메뉴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펑션 시트, 그 행사 그 진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펑션 시트죠. 그걸 작성해서 거기를 검토해서 이제 다 결제 라인을 받고 나면 관계부서에 배포하죠. 특히 음식을 준비하는 조리, 그리고 현장 그 연예 서비스 팀, 그다음 바, 음료 팀이죠. 그다음에 음향, 뭐 기물 이런 게 가야죠.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쪽에 없는 것, 특히 음향이나 현수막, 밴드, 그쵸? 무대 장치, 뭐 사회, 뭐 이런 거는 외주 업무죠. 우리 배웠죠. 그리고 사내에도 협조문을 날려야죠. 왜냐면은 꽃이 있는 플라워샵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명, 음향, 사진, 아이스 카빙, 사인 보드, 주차 이런 뭐 주차 요원들 이런 분들에게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행사에 문제가 없게 우리 배웠듯이 뭐 대형 버스를 대절하게 된다면 버스가 그 시간에 주차장에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연회 예약과 준비사항, 뭐 안내판, 메뉴, 명찰, 좌석 배치도, 방명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행사가 딱 진행이 되면 그 전날 정말 바쁩니다.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냐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문제가 사항이 없는지, 그래서 관계부서에게 확인해서 객실은 잘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에 물건들이 올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컨시어지나 그런 분들에게 확인도 하셔야 되고, 하우스키핑에도 객실 관련된 거면 확인하셔야 되고요. 외주 업무 발주는 잘 돼가지고 맞게끔 아이스 카빙이나 이런 건 당일날 와야 되잖아요. 토치나 이런 게 잘 되는지, 펑션 시트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고객과 같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사 전일, 그리고 고객들이 큰 행사들은 옵니다. 전날 체크하러. 그때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있으면 신뢰 끝인 거죠. 다음은 없어요. 자, 그래서 행사 전일 작성 배부 사항이에요. 연회 일람표, VIP 리스트. 그래서 요 체크리스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행사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이 뭐 15억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해요? 총지배인이 항상 이런 큰 행사들이 있으면은 직접 내려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키맨이라고 하죠. 상대팀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큰 콜라 회사에서 어떤 기념 큰 행사를 해요. 아니면 H 자동차에서 신규 자동차, 그쵸? 뭐 그랜다이저 뭐를 딱 그 해요. 그 호텔에 컨벤션 센터 하고 그 호텔에 이제 기빈들이 와요. 그래서 밤 오토쇼 오는 거죠. 그래서 딱 봤는데 어머 호텔에서 준비가 소홀해.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판촉치매이나 이런 거 잘했는데 누군가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행사가 망쳤어. 뭐 손해배상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뭐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요 행사 같은 경우 할 때는 제가 곤두섭니다. 왜냐면은 이게 법무팀하고도 같이 가요. 뭐 잘못하면은 이제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쵸? 보통 회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온단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문제가 딱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 여기서 떤 팀에서 누가 준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총지회인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거고, 본인의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신경이 모든, 그렇죠? 그 체크리스트 하는 게 요겁니다. 행사 전일 확인서. 아무튼 행사 전일 작성 배부예요. 연예 일람표 VIP 리스트 꼭 챙기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연예 준비하는 거죠. 현장에서 행사 준비하고 조리하고 음향실에 조명, 음향, 그쵸? 바, 음료, 장식, 꼭 장식, 그 다음에 얼음, 아이스 카빙, 무대 장식, 손님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연예 서비스와 행사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 행사 진행이 끝나면 뭐예요? 계산서 돈 받아야죠. 캐시어가 작성해서 행사 주최 측에 계산서 확인하고 서명 받고 지불하고 손님에게 땡큐 하고 보내고 환송하고, 그쵸? 그래서 반드시 연예 편집위원이 나와서 어떠셨습니까? 여쭤보셔야죠. 그 다음에 손님 환송하고 고객 관리하죠. 이제부터 게스트 히스토리 카드 갖고 와서 여기 연례 행사에 또 내년에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감사 편지하고 만족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 날리고 답방 인상하고 펑션 시트라고 그 보통 어떻게 우리가 행사를 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보관하고 우리의 매출 확인하고 외주 발주물의 계산서도 처리를 다 마무리 작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연애 업무 흐름은 이겁니다. 크게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판촉 사원에 의해서 아니면 고객이 내방하던가 아니면 편지나 정보, 전화, 텔렉스, 팩스,
이메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의 내용에 일치하는 연회장을 확인하고 연회장을 예약하는 일에 연회 예약 수주 업무의 제1보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회장을 예약함과 동시에 펑션 시트 즉 행사 의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부 교섭과 그 다음에 연회 구성인데요. 연회 행사에 참석하는 고객은 주최자와 초청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구체적인 교섭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주최자, 그렇죠? 주최자 중심이 돼서 초청객의 입장은 덜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셉션 그 클럭, 여기 클럭이죠. 좀 약간 오타인 것 같은데 한번 리셉션 담당 직원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항시 연예 행사에 초청되는 고객들로 면밀히 검토해서 연예 구성을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입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사내 업무 및 사회 발주 업무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연예는 각각 아까 말한 것처럼 연예 서비스, 반판초, 그쵸? 연예 예약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분업에 있지만 다 서로 협업을 한다. 자체 협업뿐만 아니라 사내의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한다 이거예요. 연회장 준비 및 연회 서비스는 처음에 펑션실 또는 이벤트 오더라고 하는데요. 행사 의뢰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근무 인원 및 행사를 준비하고요. 행사 담당 지배인 및 캡틴은 행사의 목적, 내용, 장소, 메뉴 이런 모든 숙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행사 의뢰서만으로 불충분할 경우 연회 예약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시고요. 연회 캐셔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후 조치를 하셔야겠죠. 고객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연회 서비스 부분이 우리가 25분이 정도, 36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숙제를 이번에는 하셔야겠네요. 네,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